나는 63세 김정우다. 서울에서 태어나 줄곧 살아왔고 60세까지 중견건설사에서 구조 엔지니어로 일했다. 35년 넘게 일했으니 기술력 하나는 자신 있었다. 그래도 요즘 젊은 애들처럼 자산 관리나 투자에는 관심이 없었다. 직장 다니면서 성실히 월급 모으고 퇴직금 받아서 연금까지 나오면 그럭저럭 살 줄 알았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이 2억이었고 국민연금은 40만 원 정도. 집 한 채는 있었지만 그걸 팔 생각은 없었다. 아이들은 결혼해서 나가 살고 아내랑 단둘이 남았다. 퇴직 후 처음엔 꽤 즐거웠다. 평생 출퇴근에 시달리다가 하루 종일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좋았다. 한동안은 여유롭게 살아야지 싶어서 매달 250만 원 정도 쓰며 살았다. 친구들 만나 술도 한잔하고 여행도 다니고 아내랑 주말마다 외식도 했다. 이럴 때 좀 써야지 언제 또 누려보겠나 했다. 그런데 3년쯤 지나고 나서야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행 잔고를 보니 남은 돈이 1억이 채 안 됐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직도 1억 있잖아. 그리고 연금도 나오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불안감은 서서히 커졌다. 생활비로 250만 원씩 쓰는데 연금이 40만 원이면 나머지 210만 원은 계속 예금에서 빠져나가야 한다. 1년에 2,500만 원, 10년이면 2억이 넘는 돈이다. 이러다가 정말 바닥나는 거 아니야? 싶었다. 그때부터 돈을 아껴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외식 줄이고 친구들 만나는 횟수도 줄이고 여행도 포기했다. 하지만 예상 못한 곳에서 지출이 터졌다. 바로 의료비였다. 아내는 몇 년 전부터 관절이 안 좋았다. 병원 다니며 물리치료도 받고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약도 먹었다. 그런데 치료받을수록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처음에는 몇만 원이었지만 나중엔 한 달에 3,040만 원씩 나가더라. 나도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정형외과를 다녀야 했고 거기에 한 달에 20만 원씩 쓰게 됐다.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결국 이대로는 안 된다 싶어서 아내와 상의했다. 그러다 나온 결론이 대출이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을 담보로 5천만 원만 빌려도 몇 년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대출 이자도 무시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70, 80 넘어서까지 대출을 안고 사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고민됐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가 말했다. 야, 너 오래 살 거 생각 안 해봤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야, 내 건강 봐라. 80까지 살겠냐? 그런데 친구 말이 맞았다. 이제 63세다. 만약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22년 더 살아야 한다. 남은 돈 1억으로 22년을 버텨야 하는데 1년에 500만 원밖에 못 쓴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달 생활비로 4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라도 뭔가 해야 하는데 문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다.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한다.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가서 차액을 생활비로 쓴다. 일을 해서 생활비를 마련한다. 그런데 대출은 부담스럽고 집을 파는 건 아내가 반대한다. 일이라도 구해야 하나 싶지만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나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그보다는 내 인생이 70대 중반까지도 경제적으로 지속될 거라는 걸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처음엔 대출을 고민했다. 집을 담보로 5천만 원 정도만 빌리면 최소한 56년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대출 이자가 문제였다. 은퇴한 몸에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자 갚는 것도 부담이 됐다. 그래도 아직 집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사실 그 집을 팔지 않으면 현금으로 쓸 돈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렇다고 아내가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 가자고 하면 동의할 리가 없었다. 이 집은 우리가 결혼하고 처음부터 함께 살아온 곳이었다. 내게도 정든 곳이었지만 아내에게는 더 깊은 애착이 있는 집이었다.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에서 나가느니 차라리 조금 더 아껴 쓰는 게 낫지.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 일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엔 경비직을 알아봤다. 내가 원래 건설 쪽에 있었으니 현장도 잘 알고 관리하는 일 정도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알아보니 경쟁이 너무 치열했다. 나 같은 사람들 퇴직 후 돈이 부족해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다. 몇 군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다. 경력이 있으시긴 한데 체력적으로 괜찮으시겠어요? 이 일은 서 있는 시간이 많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젊은 분들도 많이 지원하셔서. 나는 체력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면접을 보면 볼수록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허리가 자꾸 아팠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려왔다. 경비직이 어렵다면 마트 캐셔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 싶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접조차 보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 결국 마지막으로 선택한 건 배달이었다. 배달을 하면 시간도 자유롭고 수입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았다. 자전거 배달은 힘들 것 같아 전동 킥보드를 알아봤다. 중고로 하나 구입해서 배달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힘들었다. 문제는 날씨였다. 비라도 오면 위험했고 겨울엔 손이 얼어붙었다. 게다가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도로 위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위험한 일이었다. 수입도 기대보다 적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해도 12만 원 정도. 그걸 매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일하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고가 났다. 그날도 평소처럼 배달을 하고 있었다. 어느 골목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차와 부딪혔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손목이 부러졌다.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는 배달을 할 수도 없었고 생활비는 계속 빠져나갔다. 보험으로 처리된 부분도 있었지만 치료비와 입원비를 생각보다 많이 내야 했다. 결국 남은 예금은 4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다. 아내는 점점 불안해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나도 몰랐다.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이제는 남은 돈을 최대한 아껴야 했다. 월 생활비를 2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외식은 완전히 끊었다. 시장에서 장을 봐서 직접 해 먹었고 가끔 친구를 만나도 커피 한 잔 이상은 사지 않았다. 전기료와 가스비도 아끼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버틸 수는 있었다. 하지만 그게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매달 돈 걱정을 하며 살았다.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었고 병원에 갈 때도 돈이 먼저 떠올랐다. 무엇보다 이렇게까지 아껴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나는 은퇴 후 5년 만에 남은 돈이 반토막 났다. 나는 돈을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했다. 2억이면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오래 살 거라는 걸 계산하지 않았다. 물가가 오르고 의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야 깨달았다. 노후에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는 걸. 나는 지금도 하루하루 절약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노후가 10년, 20년 더 이어질 걸 생각하면 솔직히 두렵다.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않길 바란다. 은퇴 전에 꼭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